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정의란 주인공 일행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념입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빌런이나 이종족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물론 나아가 세계의 멸망을 막아내는 히어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몇몇 캐릭터들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과한 행동을 보이거나 최악의 경우 악마가 되어버린 캐릭터들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캐릭터들은 가면라이더 속 정의를 추구하다가 악마가 된 캐릭터입니다. 私が目指すのは究極の平和よ。みんなが私に共感してくれている。ロイミュードも残り31体。今こそ平和への道を歩むべきだわ。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의 V시네마 드라이브사가 가면라이더 체이서에 등장하는 엔젤 로이뮤드는 인간들을 진공하는 로이뮤드들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작중에서 그녀는 인간과 로이뮤드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외형을 복제한 인간의 연구소에서 로이뮤드가 인간과 같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페더 서킷이라는 황금색 깃털을 만들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평화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현재 로이뮤드의 수장 자리에 있는 하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죠. 이렇게만 보면 인간과 로이뮤드들을 구원해주려는 천사와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엔젤 로이뮤드는 사실 로이뮤드를 자신이 지배해 그들의 사고를 빼앗아 죽은 것과 마찬가지 활동 정지 상태로 만들어버리려고 한 미친 계획을 짠 빌런인데요. 이뿐 아니라 그녀가 말하는 궁극의 평화는 단순히 로이뮤드와 인간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가 활동 정지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황홀감에만 빠져 살아가는 죽은 듯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은 체이스가 그녀의 사상을 거부하자 미친듯이 발광하거나 인간에게도 페더 서킷을 꽂아 조종하려는 등 자신의 행동을 악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선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건 그녀가 원하는 궁극의 평화는 그녀가 외형을 복제한 사람인 하자마 쇼코가 한참 동안 고민했던 문제였는데요. 이에 몇몇 사람들은 원본인 쇼코가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것 아닌가? 라는 의견과 엔젤 로이뮤드가 쇼코의 생각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다 라는 의견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お前ごめん君は大事な人だから君を倒せば僕はもっと強くなれるかもしれない 가면라이더 류유키에 등장하는 토조 사토루는 가면라이더 타이가로 변신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언제나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은 채 자신의 스승인 카가와 히데유키와 함께 미러월드의 위협을 막으려 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류유키 내에서 아사쿠라 타케시와 함께 가장 잔인한 빌런이 되었습니다. 토조는 근본 자체는 선량한 인간이고 영웅이 되고 싶은 것은 맞지만 그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어린 시절부터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지만 영웅이 되면 모두가 자신을 좋아해줄 것이라는 비뚤어진 이유인데요. 거기에 카가와가 그에게 한 배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소중한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많은 사람을 구하려는 소중한 사람들을 직접 쓰러뜨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이해해버렸죠. 이 때문에 토조는 라이더 배틀이 진행될수록 점점 비뚤어지면서 방해물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미러월드와 무관계한 주인공 키도 신지의 선배 모모이 레이코를 습격했고 자신과 의견 대립이 심했던 나카무라 하즈베를 살해했는데요. 이런 그의 폭주를 막기 위해 카가와가 자신의 가족을 보여주면서 인간성을 되찾아주려 했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되어 토조의 분노가 폭발해 카가와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아사쿠라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라이더 배틀의 참가자인 사노 미츠루가 그를 구해줬지만 영웅이 되려면 소중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사상 때문에 사노를 소중한 사람이라 인식한 뒤 죽기 직전까지 공격했고 미러월드에 나오자마자 다른 이들이 못 나오게 하려고 다른 라이더들이 미러월드에 들어갈 때 쓴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르기까지 했죠. 이런 그의 행보 때문에 팬들에게는 아사쿠라보다 더 섬뜩하다는 평을 받았고 사무라이더인 키타오카 슈이치에게 한마디 듣기까지 했죠. 英雄ってのはさ英雄になろうとした瞬間に失格なのよ 아이러니한 건 이런 그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일 뻔한 부자를 구하며 사망했고 이후 신문에 부모와 자식을 구한 영웅이라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때 한 그의 행동이 그동안 자신이 왜곡하고 무시했던 카가와와 키타오카가 한 말과 정확히 맞아떨어져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俺は何度でも来るからな最後の一匹を殺すまで人間を守るために
가면라이더 아마존즈 시즌 1의 주인공 중 한 명인 타카야마 진은 가면라이더 아마존 알파로 변신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아마존즈의 괴인인 아마존을 이루는 세포, 아마존 세포를 개발했지만 이 세포가 식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상부에 보고해 실험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었는데요. 이후 아마존이 대거 탈출하자 자신의 몸에 아마존 세포를 이식해 스스로 아마존이 되어 아마존과 연관된 모든 것을 말살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인간을 먹어치우는 아마존을 퇴치하는 영웅과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적에 대한 집착과 광기로 인해 뒤틀린 정의를 가지게 된 캐릭터입니다. 작중에서 아마존은 아마존 레지스터에 약을 지속적으로 투여한다면 인육 없이 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잘만 이용한다면 아마존을 일일이 제거하지 않아도 그들의 식인 본능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아마존의 공존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은 이 방법은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아마존 사륙에만 집착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식인을 한 아마존은 물론 식인을 하지 않으려는 아마존까지 나중에 전부 죽여버리려고 하죠. 실제로 공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구제반의 두더지 아마존이 마모루도 식인 본능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 공존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진이 소속되어 있었던 노자마 제약에서도 30년 분량의 약이 들어있는 아마존 레지스터를 개발하는 등 오로지 사륙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존을 제거한다는 집착이 점점 광기로 변하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이즈미 나나가 아마존이 되거나 그녀가 낳은 아이가 아마존임이 드러나자 자신의 애인과 자식마저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심지어 극장판에서는 아마존만을 죽인다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아마존 축산 계획이 실행되는 키리코 정원의 책임자 미도 에이노스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등 생존 본능 때문에 인간을 먹는 아마존보다 더 끔찍한 존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는 아마존 세포를 개발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마존을 죽이는 걸 시작했지만 시즌2의 메인 사건인 용원성 아마존 세포, 극장판의 아마존 축산 계획 전부 타카야마 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몇몇 팬들이 추측하길 그가 없었다면 아마존과 관련된 사건이 이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슬픈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救ったんだよ。救いようのない犯罪者を。処刑こそがお前らゴミにとっての救いだ。コマンダー 가면라이더 더블의 V 시네마, 가면라이더 더블 리턴즈, 가면라이더 엑셀에 등장하는 사가미 히로시는 상당히 친절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토의 소매치기 범죄 전담 특별수사관인 그는 어느 날 소매치기범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 가면라이더 더블의 2호 라이더인 테루이 류와 같이 공동수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보면 테루이와 파트너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뒤틀린 정의관을 지닌 탓에 테루이와 맞서게 됩니다. 사가미의 정체는 소매치기범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인 커맨더 도펀트인데요. 그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과거 자신이 체포한 범죄자가 아내를 죽인 일 때문으로 이 사건 때문에 범죄자는 쓰레기라는 정의관을 가지고 커맨더 도펀트가 되어 범죄자들을 처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다크 히어로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범죄자와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기본적으로 그의 행동이 심히 과격하고 범죄자의 교환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경범죄라 해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예로 스스로 체포되기를 원하는 소매치기범에게 너는 사회의 쓰레기다라고 말한 것은 물론 그대로 죽여버리기까지 했죠. 이뿐 아니라 더욱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 가야 메모리 강화 어댑터를 훔쳐간 카치라게 아오이에게 그것을 되찾아오라면서 폭탄을 부착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자신과 비슷한 과거를 가진 테루이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의 아내인 나루미 아키코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 그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테루이가 사가미를 쓰러뜨린 것으로 그의 악행은 완전히 멈추게 되었죠. どうして私に背く？お前は奇跡の存在なんだ。人類の未来への希望がお前だ。こんなに愛おしく思ってる私の気持ちをなぜわからない？私ほど人間を愛してる者はいない。 단토는 가면라이더 고스트의 V 시네마, 고스트 리버스, 가면라이더 스펙터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과거 안마 세계의 대제인 아도니스와의 의견 대립으로 그와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배해서 안마 감옥에 수감되었는데요. 이후 가면라이더 고스트의 본편이 끝난 후 안마 감옥을 파괴하고 안마 세계로 돌아와 안마 세계의 대기 때문에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까지의 플롯들을 보면 이런 선한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왔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단토는 완전히 뒤틀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단톤이 과거 아도니스와 대립을 한 이유는 아도니스는 그레이트 아이를 통해 악마 세계를 구하려 했고 단톤은 과학으로 사람들을 구하려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는 자신만이 악마 세계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빠지며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사람들을 구원하려 합니다. 이 수단이 바로 인체 개조와 인조인간인데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개조해 악마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바꾸었고 가물라이트 고스트의 2호 라이더인 후카미 마코토와 그의 여동생 후카미 카논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체 개조를 해주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문제는 그의 강박관념 때문에 구원에 필요 없는 실패작들을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할 방법을 찾아도 그걸 믿지 않아 방해하기까지 했죠. 이 때문에 작중에서는 카논이 한 번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패작은 필요 없다며 죽이려 했고 자신의 잘린 팔을 복구하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흡수한 것은 물론 고스트의 히로인인 치키무라 아카리가 악마 세계의 대기를 정화하는 장치를 만들었지만 핵심 부품을 훔쳐 고장내는 것으로 대기를 역으로 악화시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몰살시키려 하기까지 했죠. 이런 그의 행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광기에 빠진 그가 상당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의를 추구하다가 악마가 된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 아무리 정의가 선이라고 해도 그것이 과하면 악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정의를 추구하다가 악마가 된 캐릭터 중 어떤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